한때 공룡의 왕 티렉스를 능가했던 육식공룡, 현재도 티렉스에 가장 근접하게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육식공룡, 매체에선 오히려 티렉스보다 강한 육식공룡, 바로 기가오토사우루스죠. 오늘 기가오토와 함께 평균 크기로는 다른 코와 육식보다 유난히 큰 녀석들만 집합해 있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 육식공룡의 매체 등장 최강순위 준비해보았습니다. 원래는 기가오토만 하려다가 등장 매체 수가 적어서 대형 칼카리과 공룡까지 포함을 했고, 이번엔 영화 다큐가 아닌 다른 매체에 등장한 개체까지 다뤄보았습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죠. 번외 12위 1억년 뿔공룡의 비밀에 등장한 아크로 칸토. 크기 정보가 따로 없어서 번외에 넣게 되었습니다. 샘 해밍턴과 코리아 케라토스와 뜬금없이 가상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하는데 시속 27km의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참고로 같이 시합을 한 코리아 케라토스는 시속 50km가 나왔는데도 다른 에피소드에선 아크로가 코리아 케라토스 무리 한 녀석을 사냥하기도 하는 걸 보면 야생에선 지표상의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려주네요. 번외 11위 기거된 티렉스에 등장한 카르카로돈토. 워낙 짧게 등장한 데다가 크기 정보 역시나 없어서 번외로 두었지만 그래도 아크로칸토보단 확실히 큰 공룡이니 더 윗순위로 두겠습니다. 작중 사르코스코스와 먹잇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힘싸움으로 능가하기도 했고 지나가던 스피너를 위협한 패기를 보여줍니다. 크기 정보만 있었어도 꽤나 상위권에 줄만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면 크기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탑10 바로 알아보죠. 10위 몬스터 레저렉티드에 등장한 아크로칸토. 12m의 5톤. 일반적인 칼카리과 공룡들과 다르게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진 특유의 척추 모양으로 잘 알려진 공룡이죠. 예전엔 골판이 튀어나온 듯한 모양으로 복원되었다면 요즘엔 두꺼운 근육이 있어서 능선 형태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복원되는 편입니다. 몬스터 레저렉티드에서 3마리의 아크로가 사우로 포세이돈을 사냥하는데 한 놈은 입질을 허치고 꼬리에 맞아 자빠지고 다른 한 녀석도 몸빵에 치이며 쓰러지는데 마지막 한 녀석이 고전을 하지만 결국 칼카리과 전매 특허인 위턱으로 내려 찍는 공격으로 무력화시켜 결국 잡아냅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국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메인홀에 전시된 거대한 전신골격 레플리카의 주인이 바로 아크로칸토사우루스죠. 9위 같은 다큐인 몬스터 레저렉티드에 등장하는 카르카로돈토. 12m의 6톤 이상. 크기는 나름 다른 에피소드에 등장한 아크로칸토보다 우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필 만난 상대가 이 다큐에서 괴물 그 자체로 등장하는, 아니 역대 스피노로 따져도 최강자인 스피노사우루스였죠. 달려들자마자 스피노의 앞발 펀치 한 방에 쓰러집니다. 여기서는 스피노가 23톤으로 6톤급의 카르카로돈토의 4배 덩치로 등장했던지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8위 플래닛 다이노소에 등장한 마푸사우루스. 12m의 무게 7에서 7.5톤. 나름 대형 칼카리과임에도 불구하고 등장 매체가 플래닛 다이노소가 유일한데 여기 등장하는 마푸사우루스가 주황색의 포인트를 가진 색상의 디자인이 특징이죠. 작중 역사상 가장 큰 공룡으로 알려진 아르겐티노사우루스를 무리지어서 사냥합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인지라 힘으로 쓰러뜨리긴 어려워서 마치 들깨들처럼 살을 뜯어먹으면서 말려 죽이는 방식을 쓰는데 갑자기 살덩이 조각을 확보해낸 한 개체가 더 이상 사냥에 집착하지 않자 남은 한 녀석이 홀로 사냥을 시도하는데 아르겐티노의 필살기 발기 공격을 당해 백악기식 압축 파일이 되어버렸습니다. 7위 플래닛 다이노소에 등장한 카르카로돈토. 13m의 7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7톤 이상급의 거구의 덩치를 가진 개체들이 등장합니다. 14년 전에 예전 다큐이다 보니 소개 멘트에서도 티렉스보다 거대한 공룡이라고 언급되죠. 플래닛 다이노소에서 스피노사우루스와 전투를 한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패배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큰 데미지를 주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선 칼카리끼리 미러전을 하는데 앞발과 박치기, 물기 공격을 모두 동원하여 상당히 잔인하고 거칠게 혈투를 벌이기도 하죠. 티라노만큼의 치악력은 안되겠지만 상어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 형태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아픈 무기를 가진 공룡이었습니다. 6위 공룡 혹성에 등장한 카르카로돈토. 12에서 13m, 무게 7.5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남미의 최강자라고 소개되지만 카르카로돈토는 아프리카에 살았기 때문에 칼카리가 아니라 기가오토사우루스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작진이 카르카로돈토인 것으로 오피셜을 박아버려서 그냥 남미의 한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류 공룡으로 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중 아우카사우루스들이 자기들이 사냥한 살타사우루스를 식사하고 있는데 동네 일진 카르카로돈토 부부가 겁을 주어 쫓아내면서 고기를 쟁탈합니다. 참고로 카르카로돈토랑 아우카 둘 다 여기 작품에선 암수별로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번외 5위 공룡 소고로에 등장한 기가오토. 12.5m 이상의 무게는 7, 8톤 이상. 영화 다큐가 아닌 도서 매체에서 등장한 기가오토사우루스인데 이 디자인의 기가오토가 역대 모든 기가오토사우루스 디자인 중에 가장 유명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본이 넘치기 때문에 5위인과 동시에 번외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티렉스가 최대 7톤으로 지금보다 가벼웠던 시절이기도 했고 기가오토가 티렉스를 능가하는 육식 공룡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유난히 기가오토를 밀어주다 못해 다른 공룡과 기가오토는 멋진 일러스트로 실리지만 티렉스는 취급을 시체 청소부랍시고 일러스트도 혼자 못생긴 사파만 그려 넣는 등 저자의 편애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영판 제목인 돌리킨 더슬리의 공룡 가이드라 돌리킨 더슬리의 DK, 따라서 DK 기가오토라고도 불리는데 나중에 Y책 공룡편에서도 이 디자인의 기가오토가 출연하는 등 영향력 하나만큼은 엄청나지 않았나 싶네요. 4위, 체이스드 바이 다이노소에 등장한 기가오토. 15m에 무게 7에서 8톤, 공룡 대탐험의 외전인 체이스드 바이 다이노소의 2부에서 아르겐티노와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아르겐티노는 기가오토가 아니라 마푸사우루스와 공존한 데다가 무리까지 짓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푸사우루스로 간주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고증 오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중 나이젤 마분을 추격하기도 하고 아르겐티노사우루스를 사냥하다가 성체에게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새끼를 공략하여 사냥합니다. 3위, 프라이미벌에 등장한 기가오토. 15m에 8톤, 영국 드라마 프라이미벌 시즌3 네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죠. 크기는 설정상 티렉스보단 크지만 스피노보단 작다고 합니다. 근데 크기를 떠나서 기가오토라기엔 마치 랩터처럼 엄청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여기서 카메오로 나이젤 마분이 출연하는데 이 기가오토에게 잡아먹힙니다. 나이젤 마분은 이상하게도 기가오토랑 접점이 많네요. 작중 주인공 일행이 탄 차량을 추격하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등 은근 덩치값 못하는 허당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2위, 드라기월드 도미니언에 등장한 기가오토. 15.5m에 9에서 13톤, 공식 이름은 아니지만 팬덤에선 잽 혹은 제브란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쥬라기 영화 팬에게 가장 익숙한 기가오토죠. 영화에서 취급이 아쉬운 점은 말하기 입만 아프지만 작중 노장 렉시를 기싸움에서 압도하고 프롤로그 전생의 개체는 렉시의 전생인 젊은 전성기 티렉스를 물기 공격 한 번에 죽인 것으로 보아 강력한 치악력까지 겸비한 세계관 설정으론 최강의 유식공룡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체급은 논란이 많은데 팬덤 위키 기준 9톤, 엠파이어지 기준 11톤, 공식 바이럴 사이트 기준으론 13.607톤으로 자료마다 전부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뽑힌 빌런 공룡이었지만 차마 선역 포지션에 주인공 일행들을 죽일 수 없었던 가족 영화화 되어버린 도미니언의 피해자이니만큼 올해 나올 카오스 이론 3의 기가오토가 나온다면 최상위 푸시자다운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1위, 디노 크라이시스에 등장한 기가오토. 우선 이 디노 크라이시스란 좀비물 게임에서 좀비 대신 공룡을 넣은 컨셉의 호러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리즈 2편 컷신에 꾸준히 최종 보스 포지션의 공룡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선 크기가 21m로 티렉스의 2배 이상 체급을 가졌고 작중 주인공 일행을 쫓던 티라노와 맞춰서 단숨에 물어 들어올려 내팽개치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이후 티렉스를 죽인 후 주인공 일행을 계속 쫓다가 나중엔 인공위성 레이저를 맞고 최후를 맞습니다. 영순위, 아크 서바이벌의 기가오토. 여러분이 예상하셨을 이번 매체 등장 칼카리카 공룡 최강은 아크 서바이벌의 기가오토가 차지했습니다. 아크 유저들은 아시다시피 여기 세계관은 대다수의 대형 유식 공룡들이 크기가 2배 이상 뻥튀기 된 데다 특히 기가오토는 렉스와 스피노를 훨씬 능가하는 필드 스폰 공룡 중엔 최종 보스급으로 등장하죠. 약 42m로 웬만한 용광류보다 큰 덩치를 가졌고 자매품으로 카르칼돈토사우루스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본모전으로 추가가 되었는데 기가오토와 스폰 장소를 공유해서 대신 스폰되기도 합니다. 스탯상 기가오토보다 살짝 작고 DPS가 약하지만 기술과 속도 면에서는 훨씬 위협적이기도 하고 기가오토에게 있는 광폭화가 칼카리에게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 다큐판 기준으로만 따지면 도미니언의 기가오토가 1위를 했겠지만 워낙 유명한 개체이기도 하고 인기 있는 게임이니만큼 아크 서바이벌의 기가오토와 카르칼돈토를 대망의 영순위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더 강한가는 조건이나 유저들의 소견마다 다르겠지만 단편적인 파워로만 보면 기가오토가 우위에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기가오토와 모든 카르칼돈토과 대형 유식공룡의 매체 속 최강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티라노는 창작물에서 가장 강한 공룡 1인자 포지션보다는 새로운 강자 공룡을 밀어주기 위한 전투력 측정기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공룡들은 너프먹는데 지 혼자 날이 갈수록 추정치가 버프되고 라이벌격 공룡들과 격차가 벌어지니 이런 공룡 게임이나 영화 매체에선 티라노라는 소재는 식상한 소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어떤 공룡 빌런이 나와도 티라노 손에선 정리가 되는데 그럼 창작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한때 티라노를 추정 크기로나마 이겨봤던 공룡들을 이런 식으로 뻥튀기해서 스타 반열로 만들려는 영화사나 게임사들의 시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티라노나 기가노토 말고도 이를 능가하는 육식공룡의 새로운 화석이 발견될 수 있을지, 아니면 티라노가 영원히 가장 큰 육식공룡으로 남을지, 기가노토의 추가 표본이 발견되어 티렉스를 능가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인트였습니다. 호박!